오늘은 손발 찰 때 이것 드세요, 이것 하세요 보다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손발이 찰 때 소화기 건강을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음식이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. 이해하시겠죠? 음식이 소화가 잘 돼야 피가 잘 만들어지고 순환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손발이 찬 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줘야 될 것은 위장, 소장, 대장, 췌장, 간 이런 것들이에요. 그러면 손발이 굉장히 빠르게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신경 써줘야 될 곳이 어디냐면 손발이 찰 때 폐를 신경 써줘야 돼요. 폐, 호흡기. 그래서 폐가 건강한지. 그래서 내가 폐가 건강하든 안 좋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그때는 여러분들이 폐를 건강하도록 호흡을 잘 해주셔야 돼요. 복식 호흡. 그래서 호흡을 잘하면 순환이 기가 막히게 잘 돼요. 호흡만 잘해도. 우리 보면 호흡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아니면 피곤을 자주 느껴요.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말하는데 피로를 더 빨리 느끼는 경우는 폐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방에서 잠을 자잖아요. 방을 막 철철 끌게 잠을 자요. 어디가 가장 먼저 망가지는 줄 아세요? 폐가 망가져요. 잠자는 방은 시원해야 된다. 선선해야 된다.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몸은 따뜻한데 잠자는 방 공기는 선선한 게 훨씬 좋아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폐는요. 자기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폐암이다. 폐암뿐만이 아니에요. 염증이 있거나 폐기종이 있거나 아니면 뭐 비염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어떤 질병이든지 문을 열어놓고 자는 습관을 갖는 거 중요해요. 뜨겁게 자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. 우리는 보통 환자는 뜨겁게 지내야 돼. 집에 가셔서 절대 뜨겁게 지내지 마세요. 그래서 온도를 봤더니 한 영상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아요. 되게 썰렁한 곳이에요. 그 정도면요. 근데 거기에 약간 두툼한 이불을 가지고 전기장판 하지 마세요. 전기장판 하면은 내 몸에서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가 빼앗아 버려요. 지가 내버려요. 몸은 열을 안 내요. 근데 내 몸이 선선한 곳에 들어가면 몸이 스스로 뭐를 할까요? 열을 내요. 그렇게 잠을 자잖아요. 잠이 상쾌해져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내 몸이 열을 내서 이불 속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자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선선한 방에 들어가면 아내가 뜨끈뜨끈해요. 자기 열이 있어요. 자기 열을 만들어내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. 너무 처음부터 춥게 주무시지 마세요. 처음부터 막 영하로 주무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자다가 훈련이 되잖아요. 나중에는 5도, 영하 1도에 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온 수면을 하려면 또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. 저온 수면을 하려면 소금, 물, 그다음 곡식 이것을 잘 섭취를 잘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저녁에 소변 보러 안 가요. 이런 부분은 뭐 지금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을 덥게 자는 것보다는 선선하게 자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집에 가셔서 방을 막 불을 떼면서 문 열고 주무시면은 기름값 장난 아니니까 진짜요. 방을 차라리 시원하게 만들든지 뭐 그렇게 주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방에 두 칸이 있다면 한 칸은 잠자는 방을 만들어 놓으세요. 잠자는 방. 숙면할 수 있는 방. 아무튼 잠자는 방이 더우면 폐가 망가진다. 그러면 순환이 안 되면서 손이 따뜻해질 것 같죠? 안 그래요. 그때는 따뜻해요. 계속 생활하면서 열은 계속 식습니다. 그 다음에 심장도 건강해야 돼요. 심장은 혈액을 밀어주잖아요. 그럼 말초까지 혈액이 공급돼야 따뜻해요.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심장이 건강하지 않아요. 그래서 혈액을 보면 끝에 손가락을 혈액을 반으로 똑같이 따보면 살이 두꺼워서 피가 안 나는 분들도 있지만 심장이 약해서 피가 잘 안 나는 분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팔을 막 주물르고 막 해서 팍 찔러야 돼요. 그러면 혈액이 나와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심장이 안 좋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피도 잘 안 나와요. 끝에서. 그런데 심장이 건강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운동을 해야 돼요. 운동을 걷는 거 좋지만 등산을 하셔야 되고 숨이 차는 운동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심장을 키워주셔야 돼요. 우리 몸에는 키워야 할 장기가 있고 그리고 줄여야 할 장기가 있어요. 그 중에 심장, 폐는 키워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폐활량을 넓게 한다는 것은 운동을 하면 하잖아요. 그럼 폐가 막 이렇게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커진다고요. 그러면
평상시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똑같이 숨을 쉬어도 공기 흡입량이 더 많아진다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.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 이렇게 똑같이 앉아있는데 나는 분당 9리터밖에 못 마시는데 옆에 사람 분당 15리터를 마셔. 그 이유는 뭐냐면 폐 활량이 훨씬 큰 거예요.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28도, 30 몇 도에 잠을 잔다. 폐가 쭈그러들죠.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몇 마디만 해도 숨이 차버려요. 나중에. 폐가 약해져 있고 폐가 줄어드는 거예요. 자, 근데 폐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게 되면 무엇도 커진다? 심장이 커지고 심장 근육이 튼튼해져요. 그래서 손발이 찬 분들은 운동을 하세요. 그러면은 등산을 하시면 복식호흡이 자연스럽게 됩니다. 복식호흡이. 그러면서 순환이 팍 되겠죠. 그럼 손발 찬 게 없어져요. 그리고 자기 몸에서 자기 손보다 종아리가 차다. 그러면 덜 좋아요. 배를 만졌는데 배도 차? 네, 그럼 좋지 않으니까 만약 종아리가 찬 분들은요. 꾸준히 발목 펌핑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. 발목 펌핑 운동 해보셨어요? 발목 펌핑은 나무가 있어요. 그 베개가 아니고 발목 펌핑기예요. 나무에다가 앉아서 하시든 누워서 하시든 종아리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내리치시면 돼요. 그러면 정맥의 순환이 잘 돼요. 보통 동맥은 웬만하면 잘 나가요. 근데 잘 나갔다가 얘들이 다 돌아올 때 가장 먼 곳에서 못 돌아오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. 그때 손뼉을 쳐주면 순환이 되면 손이 따뜻해지고 다리를 이렇게 발목 펌핑을 한 20분 정도 해주면 내려갔던 혈액이 다시 올라와요. 우리가 제2의 심장이 어디 있다 그래요? 종아리에, 발리에 있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종아리만 관리 잘 해주시면 순환계나 심장에는 정말 좋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심장이 안 좋다. 나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고 나는 선천적으로 순환이 잘 안 되고 하는 분들은 발목 펌핑만 하루에 15분, 20분씩 꾸준히 해주시면 그거 다 해결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하지정맥 있죠. 하지정맥. 그것도 해결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이 걸는 사람들은 그나마 큰 문제가 없어요. 근데 많이 걷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종아리 운동을 해주셔야 한다. 종아리가 차거나 손발이 찰 때는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어싱을 해주면 되게 좋아요. 어싱. 어싱을 해주는데 내가 손발이 차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싱은 황토방만 받는 게 아니고요. 자극을 주는 어싱을 하셔야 돼요. 자갈밭을 좀 걷고 아니면 또 뭔가 발바닥이 자극이 돼서 아플 정도. 그러면 이제 한 하루 이틀 너무 아픈데 일주일, 2주 지나면은 안 아파지니까 그런 어싱을 해주시면 좋고요. 어싱을 한 10분, 15분이라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신발에도 볼록볼록한 게 있잖아요. 자극을 주는 거. 그런 거 신는 것도 아주 좋고요. 근데 그걸 너무 하루 종일 또 신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. 몸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짧은 시간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사지도 좋아요. 마사지. 손이나 발 마사지를 할 때 이렇게 충분히 만져주시거나 종아리 마사지 이런 데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. 근데 그때 이제 허브를 사용하세요. 윈터그린이나 페퍼민트 이런 허브를 사용해서 마사지를 해주면 내 몸에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내 근육이 튼튼해지고 거기에 혈액 순환이 촉진이 됩니다.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. 아까 손발이 찰 때 소화관 잘 생각하라고 그랬죠. 몸을 산성화시키는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차가워져요. 그리고 또 발효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또 차가워집니다. 왜냐하면 몸이 스스로 열을 내려면 발효가 될 때 열이 나요. 썩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발효가 이렇게 일어날 때 뭐가 생긴다? 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 중에 뭐 예를 들면 인삼, 꿀, 견과류, 통곡식들, 특히 통밀 이런 음식들, 은행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열을 만들어내요. 그래서 이런 음식을 잘 드시는 거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 이해하시겠죠?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이거만 실천 잘 하시면 손발 무조건 따뜻해질 수 있다. 웬만하면 다 따뜻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냉수 마찰. 제 영상에 보면 냉수 마찰이 있어요. 수건을 짜서 표면을 마찰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한 5분, 10분 방에서 하시면 돼요. 세수대에 떠다 놓고 처음에 되게 춥지만 몸을 되게 많이 따뜻하게 만들어요. 냉수 마찰 하는데 심장에서 먼 곳부터 해주셔야 돼요. 다리나 해가지고
서서히 몸을 올려주시면 내 몸이 따뜻해질 수 있다.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수족냉증, 손발 차가운 거 이렇게 해결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좋아요, 구독, 안내자도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